예,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요청해 주신 주제가 이제 울산 스타트업 현황과 문제점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조금 정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울산시나 안 그러면 정부에서 올해 창업 지원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름대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개선하고 보완될 사항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대학에서 메카트로닉스 IT 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실 현대중공업에서 25년간 연구소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연구 분야는 현장의 생산 설비, 생산 시스템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쪽에 이제 연구개발을 쭉 해오다가 2015년도에 우리 지역에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센터가 현대중공업이 매칭이 돼서 함께 센터를 만드는 걸로 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멤버가 이제 거기에 파견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센터에서 이제 창업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근 10년 정도 창업계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울산대학교 스마트 창작터라든지 상업성도대학,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 이제 전문가로서 멘토 역할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구조조정할 때 제가 조직에서 보니까 제일 나이가 많아가지고 잘렸습니다. 잘리고 이제 나와서 프리랜서 활동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 활동도 사실은 창업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프리랜서로. 근데 우연히 이제 울산경제진흥원, 지금은 경제일자리진흥원이죠. 예, 경제진흥원에 이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총괄 매니저 자리가 비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채용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4년 동안 총괄 매니저로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년 퇴직하고 이제 3년차, 4년차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지금 파란색 쪽이 창업 쪽 관련 활동입니다. 기업을 도와주는 활동. 그리고 검은색 쪽은 이제 전문가로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R&D 쪽, 이런 쪽, 그 다음에 중소기업 컨설팅 이런 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이제 창업 분야에서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 그 다음에 투자하는 그런 엑셀레이팅 역할을 하면서,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술 사업화라든지 하는 이런 쪽에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파란색 쪽은 창업 쪽 관련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창업 쪽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라든지 사업 기획, 그다음 마케팅 전략 쪽, R&D 기획, 기술 사업화, 투자 유치. 저희가 또 엔젤 투자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창업 기업이 이제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기술 쪽 관련 보유 기술이라든지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들어가서 울산의 창업 생태계, 투자 생태계, 창업 쪽은 투자 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업 생태계와 투자 생태계,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창업 쪽 정부 지원 사업이죠. 그래서 발표가 돼서 그 내용에서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전국에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이제 어느 규모로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울산 지역에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창업 생태계의 문제점과 이제 마지막 해결 방안을 썼는데,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울산의 창업 생태계를 보면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창업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해서 2021년도에 뭐 3,533개사가 이제 기술 창업을 했다고 한다면 2023년도에서는 3,822개, 한 1.7%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1.7% 정도는 전국이 지금 22만 1,436개의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울산은 2023년도를 보면 3,822개, 전국의 기술 기반 기업 수에 비해서 한 1.7% 정도 차지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기업이 있는데 전체 전국의 벤처 기업은 39,000개 정도. 그 수도권에 25,000개가 있고 비수도권에 13,614개가 있는데, 우리 울산은 비수도권으로 해서 459개 벤처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예, 비수도권 비율로 보면 한 3.4%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벤처 창업 쪽 관련 이야기도 한다면 이제 투자금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펀드가 일종의 이제 투자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1년도에 뭐 1조 400억 원 정도, 1,040억 원 정도였다면 지금 2023년도에는 울산의 펀드 규모가 이제 1,890억 원 정도, 1,890억 원 정도의 펀드가 지금 조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좀 늘었고 올해 이제 어떻게 펀드를 조성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펀드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지역 혁신 펀드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역이 어느 정도 출자금이 마련이 되면 또 얼마만큼 매칭을 해서 펀드를 제대로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창업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펴긴 폈는데, 우리 울산 지역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인가에 이제 우리 울산 지역에 천억 펀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말이 좀 나왔었는데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울산 소재 VC는 벤처 캐피털입니다. 벤처 캐피털의 신규 펀드 결성 금액 및 결성 수인데, 결성 금액이라는 말은 이제 조성된 금액을 말하고 몇 개의 펀드가 결성이 됐느냐는 부분이 이제 이 장표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선이 이제 결성 건수로 해서 2021년도에 3건이었고 2023년도에는 4건 정도. 아마 최근에 조금 더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데이터를 좀 더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결성 금액은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되는데 2011년도에 423억 원 정도에서 2023년도에는 959억 정도. 우리 울산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 팁스 선정 기업 수와 이제 투자 금액이 있는데, 팁스라는 부분은 창업 기업들 중에서 기술 기반의 창업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장성이 좋은, 기술력이 좋고 성장성이 좋은 그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R&D 자금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팁스가. 그래서 금액은 한 10억 정도 지원해주거든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수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울산에 1개 기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8개 기업. 2024년도는 이보다 좀 늘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팁스 운영사, 그러니까 팁스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팁스 운영사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2023년도에 8개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했다는 말이고, 지원해줬다는 말이고, 투자 금액은 한 18억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시에 들어온 국내 기업 수를 보면 2021년도에 이제 192개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울산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기업들입니다. 14개가 들어왔는데 2023년도는 좀 줄었습니다. 2023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기업 수가 99개, 그다음 해외에서 들어온 기업 수가 11개.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하면은 창업 기업을 유치해서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성장시키고 키울 것인가라는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은 어떠한가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 이 정도가 충분한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인지 하는 것들은 확인해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이제 창업 생태계의 장점이라고 또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창업자 또는 팀원의 연고지가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연고지인 사람은 여기서 사업 차리기가 좋은 거죠. 기반이 여기로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은 사실 산업 도시로서 조선해양 부분이 있고 석유화학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분야가 있고 이 세 개의 분야가 축이 되면서 많은 이제 중소기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인 기반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창업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과 대기업을 연결시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실은 있긴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창업기업이 많이 발굴되지는 않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취업을 하고 싶어 하죠. 편하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창업자 수는 많이 만들어지진 않고 있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 기관의 인접성이 26.8%로 이제 창업 지원 기관이 창업 기업들과 같이 가까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기업, 뭐 동종업체나 거래업체나 고객기업 등 인접성이 좋다, 관계성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공간 및 사업 지원 수혜가 유리하다, 그 다음에 관련 대학의 연구기관 인접성이 좋다 이렇게 장점을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우리 지역이 좁죠. 광역시긴 하지만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창업기업들이나 관련 기업들이 조금만 이렇게 손을 내밀이나 조금만 관계를 이렇게 찾으려고 한다면 이제 관계 맺기가 좋긴 하죠. 근데 그만큼 이제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발로 뛰면서 자기 사업을 제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다양한 정보를 많이 또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창업기업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기업도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창업 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기업들은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죠. 특히 또 시민들이 창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을 또 안 갖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 창업 지원 기관에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활동한다고 하지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죠. 관심이 없으면 사실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뭐 그런 분위기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긍정적 전망이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큰 게 사실은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 지원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창업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그 다음 단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사업이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촘촘하게 7년 동안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 쪽은 기술개발 쪽, 안 그러면 사업화 쪽이면 사업화 쪽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넘게 이제 지원 사업을 해오면서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좀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패키지 형태로 이렇게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쪽은 우리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창업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 그다음에 중장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거든요.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창업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사실 우리 지역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업 운영 애로사항을 보면 영업 및 마케팅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 기반을 잘 잡은 쪽은 또 나름대로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알고 접근하는 것 같은데 창업기업들은 처음 하다 보니까 이 고객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을 브랜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해서 좀 더 자기 사업을 성장시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공장, 시설, 장비 확보 이런 부분들이 35.2%로 두 번째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자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금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금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그만큼 능력을 발휘하면서 매출과 수익을 내면서 갚을 수 있는 능력, 성장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어필을 해서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창업기업 자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전문가가 또 개입이 되어서 도와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사 조직 관리도 창업기업은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창업기업은 인력 확보하기가 어렵죠. 작은 기업에 오고자 하는 청년들이나 능력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기업들의 인력 확보 방법은 아름아름으로 그동안의 관계 속에서 설득을 시켜서 데려오는 그런 형태. 안 그러면 이제 좋은 지원 프로그램을 유치해가지고 인건비를 확보하면서 괜찮은 어떤 인건비를 주는 형태로 해서 데려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는 힘들다. 힘들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창업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들입니다. 앞에 보면 예비 창업 단계, 초기 창업 단계, 성장 도약 단계, 판로 및 해외 확장 단계 이렇게 해서 사실 이 관계가 창업적으로 거의 7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단계를 예비 단계라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가장 좋은 지원 사업이 예비 창업 패키지 5천만 원 정도를 창업기업한테 주면서 사업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봐. 그 다음에 뭔가 시제품을 만들어봐 라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초기 창업 단계입니다. 그 초기 창업 단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들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 지원 사업이 보통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매출도 내고 수익을 내는 형태로 그 다음에 좀 더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형태로 접근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도약 단계 3년이 넘은 그런 이제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팁스 프로그램과 창업도약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억씩 이렇게 팁스는 아까 10억 정도 준다고 했죠. 창업도약 패키지는 한 3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단계가 이제 업력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사업이 커지는 거고 사업이 커지는 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별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학기술에 있는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자, 대학생 창업자들을 이제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한번 경험하게 해보고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생기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게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게 만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울산 창조기 혁신센터가 예비 단계 창업자들도 발굴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팁스 쪽. 근데 이제 중간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업도약 패키지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울산 지역에는 없고요. 울산 대학에서 하고 있었는데 잘렸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를 전국에서 사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전국의 시도 단위로 다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해주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새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을 이제 정비를 하면서 울산에서는 잘렸습니다. 그건 이제 사실 그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의 기관이 그 사업을 가져가서 부산에서는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창업도약 패키지 3년 이상 지난 창업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 창업도약 패키지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사실 송원환 대표가 처음 우리 지역에 가져와서 지금까지 계속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제일자리진흥원,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울산 울주 강소특구, 울산 경제자유구역청, 울산 지식센터, 그다음에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이제 여기 쪽이 투자 쪽입니다. 투자 쪽은 창조기획센터가 투자 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창업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이죠. 예, 숨 발전만 그런데 내가 조금 늦게 말씀드렸어요. 한 40분 남짓 더 하시죠. 알겠습니다. 40분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 기관들이 있는데 울산 창조기획센터, 그다음에 유니스트 기술지주, 그리고 울산대학의 기술지주도 이제 투자 기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자로서 라우트하우스가 있고, 시너스크 파트너스가 있고, ATP 파트너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너빌드랩, 주식회사 이너빌드랩의 엑셀러레이터로서 또 초기 단계의 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견기업, 대기업이 같이 연계해서 뭔가 이제 사업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장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 산업과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중심의 혁신 창업 지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울산은 화학, 자동차 및 조선해양 등 기존 주력 산업과의 높은 연계성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수소, 해상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창업 생태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국가 첨단 전략 사업으로 지정된 2차 전지 특화 단지와 울산 경제 자유구역 내 수소산업 거점 지구로 지정돼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게 이제 창업과 연계해서 울산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이제 투자 생태계로 이제 들어가는데, 울산시 엔젤 클럽이 5개 있습니다. 5개 있는데 여기 보면 플랫폼 넥스트유, 비코인 엔젤 클럽, 비코 엔젤 클럽, 고스타트업 엔젤 투자 클럽, 돌핀 엔젤 클럽, 울산 엔젤 클럽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돌핀 엔젤 클럽 47명, 플랫폼 넥스트유가 28명. 이게 송문환 대표가 만든 엔젤 클럽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엔젤 투자 활동이 되고 있는 것은 돌핀 엔젤 클럽밖에 없습니다. 2016년에 만들어져서 2019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업기업들을 매년 서너 개씩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21년도에 돌핀 엔젤 클럽이 투자한 투자기업들입니다. 2019년도에 5개 기업, 2020년도에 2개 기업, 2021년도에 2개 기업, 이렇게 해서 보통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기업이 작년 연말에 회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2개 기업이 회수 예정이고, 나머지는 이제 성장 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한 기업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렸습니다, 투자금을. 그렇게 해서 지금 나름대로 투자를 했는데 그런대로 잘 유지되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돌핀 엔젤 클럽과 이노빌드랩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조합 1호를 만들고 2호, 3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럭셔리라고 되어 있는 남정 크로이시는 우리 지역 기업에 들어보셨죠? 이거는 혹시? 그럼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K럭셔리와 K커피, 우리 지역 기업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K 명품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을 창업 기업을 발굴해서 명품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이고, K 커피는 우리 지역의 커피 산업을 향후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커피 사업이 스타벅스죠. 우리 한국의 스타벅스로 키울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키워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딥테크 기업으로서 이제 우리 지역이 아닌 서울에 있는 기업인데 돌려받기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돌려받아야 재투자가 가능하니까 투자받기 위해서 투자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수 현황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잠시 말씀을 드렸고, 이노시그널과 유엔소프트는 이제 올해 2022년도에 이노시그널은 2배 정도, 유엔소프트는 한 6, 7배 정도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호 조합은 대산소주력 발전과 MS 자원이 있는데, 대산소주력 발전은 회수를 해서 그 다음에 유엔소프트에 2차 투자를 했고, MS 자원은 이제 올해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러레이터 현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창업기획자라고 해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서 그 다음 육성하고 투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창업기획자라고 엑셀러레이터로 이야기합니다. 그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이제 사실 2005년 Y 컴비네이터를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엑셀러레이터가 나와서 현재로서는 거의 보면 463개의 국내에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잘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규모는 보통 한 평균 20억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고, 중위값은 한 2.2억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기업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이 있었는데 34%가 자본 잠식으로 해서 죽어가고 있다. 대부분이 사실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투자는 날리기 쉬운 돈, 회수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실 VC 벤처 캐피탈들도 사실 오래전부터 5, 6년 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회수 시기가 도래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회수가 잘 되어야 재투자가 되면서 활성화가 되는데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투자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러레이터의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해놓은 자료를 제가 공유하려고 가져왔는데, 공공지원과 의존성이 있습니다. 사실 엑셀러레이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임금비를 벌어야 되고 또 그 이상을 벌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하기도 힘든 거죠. 공공지원과 의존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정부 사업을 따내서 임금비를 벌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경쟁이거든요. 경쟁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능력이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아니면 그런 지원 사업을 따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고만고만 그냥 인건비만 벌다가 잘 안 돼가지고 망하는 엑셀러레이터가 대부분이고, 우리 지역의 엑셀러레이터를 보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역의 엑셀러레이터들은 그래도 좀 투자를 하면서 또 그런대로 버티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의 운영 성장을 보면 사실은 엑셀러레이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창업기업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라는 게 이제 창업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 육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능력을 갖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자격증도 가져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많은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창업기업들을 이제 나름대로 발굴해서 좋은 기업들을 또 키워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창업기업은 목숨 걸고 사업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 목숨을 걸고 일하는 창업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어설픈 전문가가 들어가서 도와줘가지고는 욕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만큼 좋은 전문가들을 우리 지역에서 확보해가지고 창업기업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고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엑셀러레이터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면 제대로 창업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엑셀러레이터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육 운영 기획과 실행 부분에서는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하려면 보육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장학기업을 발굴해서 보육하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제 보육하면서 제대로 키워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영세하다 보니까 엑셀레이터가 대부분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너빌드랩도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창업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도 따오고 그리고 이제 보육 공간 부분은 지원기관 같이 협약해서 그 공간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와 지원 조언 부분이 있는데 사실 투자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투자하고 돈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버릴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이고 그 번 돈을 투자자한테 창업기업한테 투자해서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돌아와야 그만큼 이제 또 자기도 수익을 내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창업기업들의 생존율이 높지 않거든요.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50%, 일반 창업 아이템의 생존율이 20-30%그 정도 되거든요. 5년 정도. 근데 사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3년 된 창업기업한테 투자를 해서 5년 정도 기다려서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7-8년을 이제 잘 버텨서 성장을 한 기업이라야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50%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셀러레이터는 투자를 해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서 죽지 않고 잘 성장하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야 이제 회수가 되는 거니까 그런 활동들을 해야 뭔가 이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제도 및 규제 제도가 있는데 다양한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쪽으로 본다면 AC 특화 및 중증 분야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의무 투자 비율이 이제 좀 문제가 되기도 했고 초기 창업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엑셀러레이터는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50%는 3년 이내 기업에만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3년 이내에 투자할 만한 기업으로 확정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할 때의 기본은 이 기업이 앞으로 3년 동안 잘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투자 자금을 돌려줄 수 있겠는가 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창업기업을 발굴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성장하기도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투자에 대한 요건이 이제 투자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엑셀레이터 입장에서는 그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엑셀레이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었고 등록 및 관리 부분에서는 등록 시 보유 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낮은 등록 유지 조건 및 제재 기준이라고 있는데 엑셀레이터 등록할 때는 보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보유 공간을 확보하느냐, 자금이 많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빌딩을 사서 안 그러면 임대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자금을 가진 엑셀레이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함께하는 엑셀레이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시 부분인데 공시 데이터의 활용성 및 신뢰성 부족, 이 부분은 엑셀러레이터들이 자기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투명하게 기업을 오픈하면서 이제 자기 활동들을 이렇게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알리는 엑셀러레이터는 많지는 않습니다. 잘 나가는 엑셀러레이터는 이제 오픈을 하겠지만 비실비실한 쪽은 자기의 경영 상황이라든지 활동 상황, 실적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감추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시에 엑셀러레이터가 7개가 있습니다. 창조기획센터, 유니스트 기술지주, 스타리치, 이노빌드랩, 시너스 파트너스, 나인메이커스, SMB 투자 파트너스 이렇게 이제 7개가 엑셀러레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창조기획센터가 가장 주도적으로 엑셀러레이터를 잘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노빌드랩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투자 쪽에 활동을 한다고 할 때는 GP로서 활동하느냐 LP로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GP는 조합을 결성해서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투자해서 투자한 기업들을 운영하고 활동하는 그런 역할이 GP거든요. LP는 이제 그냥 투자에 참여하는 게 LP입니다. 돈만 내고 끝. 그다음 결과만 받아서 이제 수익이 나면 가져가는 그런 역할이 LP고. 그래서 제대로 된 엑셀러레이터를 한다고 한다면 GP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울산 창조기획센터는 GP로 제대로 활동하고 있고, 유니스트 기술주나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 활동을 해서 제대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광역시의 투자 펀드 조성 규모는 작년 1월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울산 2019년도에 울산 청년창업 펀드 120억이 만들어져서 라이트하우스 컴바인 인베스트먼트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창조기획센터 에서 이제 46억을 울산 팁스 벤처 펀드를 만들어서 또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창조기획센터가 펀드를 좀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관들 중에서는 울산 창조기획센터가 이제 나름대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투자 펀드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다른 쪽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기획센터가 이제 매년 울산 창업 투자 포럼을 열거든요. 1년에 2번 정도 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럼을 열어서 경진도에 비슷하게 이렇게 창업 기업들을 발표를 시키는데 5개, 6개 정도 기업을 발표시켜서 그 중에 이제 1등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1억을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뭐 BNK 유스타 개인 투자 조합 40억 원을 가지고 이 포럼을 열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펀드를 받고 다른 쪽에 또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 활동을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올해 이제 울산 창조기획센터에서 2023년 투자를 22억 정도 투자했고, 2024년도 목표는 12건 24억 정도 30억 정도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9월까지, 지난 10월까지 11개, 11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고 이 4개 기업에 한 11억 원 정도를 투자한 걸로 되어 있고, 24억 원을 달성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2024년도 7월에 지역 핵심 벤처 펀드를 해가지고 대구, 제주, 광주권에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벤처 펀드를 만들었는데 1,692억 원을 이제 결성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서 거의 1,000억 원 이상 펀드를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2024년 8월에 전국 1호 지역 핵심 펀드를 해가지고 출자 예상 금액 1,000억 원으로 대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부산 지역의 창업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사는 이제 한국벤처투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도 올해 1월에 지역 핵심 펀드라 해가지고 878억 원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창업급을 위해서 투자하는 투자 자금으로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매년 이제 통합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3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88개 기초지자체에서 사업 규모로 보면은 중앙부처에서 3조 1,190억 원, 그 다음에 지방광역지자체에서 1,438억 원,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에서 412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거의 뭐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사업 프로그램, 사업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2년도 정부 창업지원기관에서 예상 규모는 3조 2,940억 원, 여기서 2025년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관은 101개, 대상 사업은 469개, 지원 예산은 3조 2,900억 정도로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 유형을 보면은 융자 자금이 있고, 사업화 자금이 있고, 기술개발 자금이 있고, 시설 보육 공간 자금이 있고, 글로벌 진출 자금이 있고, 멘토링 컨설팅 교육, 행사 네트워크, 그다음에 인력 양성 이런 쪽으로 해서 편성되어서 자금이 쓰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기관별 현황에서 중앙부처와
그다음 지자체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 3조 1,190억 원, 지자체에서 1,750억 원 이 정도의 이제 자금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각 기관별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3조 얼마에서 보면 울산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이 3개 기관, 사업수는 8개, 예산은 42억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 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예산이 괜찮은 것 같은데 사업수는 8개밖에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관별 현황으로 해서 울산광역시는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사업화 4건, 시설공간 보육 4건, 멘토링 컨설팅 1건 이렇게 해서 사업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광역시 사업화 지원이 4가지 정도 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시설공간 보육 쪽은 시설공간 보육 쪽도 4가지 정도의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광역시 멘토링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이 이제 하나 지금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동구청에서 하고 있네요. 소관 부처를 보면 이 앞에 시설공급 보약 쪽을 보면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가 해당되고 그다음에 울주군 쪽이 있고 그래서 보면 경제일자리와 경제일자리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주로 보육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민간 자금으로 해서 보육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 정책은 각 단계별로 창업 준비 단계, 예비 총리 단계, 도약 성장기 단계로 해서 이런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울산 지역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예비 창업자부터 이제 7년 동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우리 지역에 없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뭐 경기일자리진흥원, 그 다음에 창조기획혁신센터, 그 다음에 이제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인데 그쪽은 여기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일자리진흥원, 그 다음에 울산 청정기획센터, 울산 정부산업진흥원,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창업지원 기관이 10몇 개가 있거든요. 10몇 개가 있는데 그 10몇 개의 기관이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이게 우리 지역의 창업기업이 발굴됐을 때 예비 단계부터 7년 동안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태계 문제점은 어쨌든 시민들의 인식이 낮고 지자체의 상대적으로 지자체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은 특히 창업기업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펀드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했으나 회수 실적이 높지 않고 사실 투자를 하고 회수 실적이 높아야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돈을 잘 번다라는 소문이 나야 그리고 창업기업이 정말 잘 성장한다는 그런 소문이 막 돌아야 창업기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도 투자를 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창업기업들의 성공 사례도 부족합니다. 사실 창업기업의 가장 꿈 같은 부분은 M&A와 IPO입니다. 상장이죠.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제 나와서 홍보도 되고 얼만큼 이제 창업이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엔젤 투자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창업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전체적인 걸 보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울산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울산시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정부기관인 울산창조기획센터에서 하든지 예,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 이제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약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도 전 주기의 창업지원 사업을 일단 1차적으로는 창조기획센터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창업기업들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내용은 사업화 지원, R&D 지원, 투자 유치 지원, 운영자금 확보 지원, 시험 인증, 홍보 마케팅, 글로벌 진출 이런 것들이 각 기관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흩어져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한 곳에 모여서 창업기업들한테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활성화 방안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 쪽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바돼서 죄송합니다. 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